독일도 이분들이 자유로운 지평선이라는 단체 이름인데 풍력발전 반대하는 분들 계세요. 우리만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어디는 갈등이 있어요. 제가 이 차 타고 가면서 찍은 건데 송전탑 많아요. 풍력발전이 많고. 그래서 저거를 이제 어쨌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우리가 765 송전탑처럼 대규모로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우리도 그쵸? 이런 반대들이 있죠. 그리고 풍력 계속 지금 되고 있죠. 기술적 잠재량이 보면은 기가와트는 아니거든요. 태양광이 1800인데 시장 잠재량이 저거밖에 안 되는 이유. 풍력이 352기가와트인데 17밖에 안 되는 이유. 저 이유가 각종 규제, 그렇죠? 정책적인 이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걸 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321기가와트, 원전 300개 분량의 태양광으로 하는데 이 정도 땅이면 돼요. 2017년 신재생에서 백서에 나온 거거든요. 2020년 되는데 저 면적이 절반, 그러니까 저 때가 8.7%였고 8.5%, 저게 지금 4% 정도로 줄었어요. 기술이 좋아지니까 면적은 점점 더 줄어드는 거죠. 네. 풍력도 마찬가지로 특히나 경상도 저쪽의 산맥에 굉장히 잠재력이 좋습니다. 풍력 발전에 이제 규제가 이렇게 많은 거고요. 저런 걸 다 어떻게 풀어낼 거냐. 왜 우리는 170원, 그러니까 작년까지 170원이었거든요. 다른 나라는 17원인데 우리는 170원. 10배나 비쌀까. 비싼 이유가 직접비도 비싼데, 직접비는 큰 차이는 없지만 독일, 중국, 한국하고 비교해보면 한국의 간접비라는 거는 직접 그걸 시공하거나 아니면 그 패널 비용, 그런 비용이 아니라 그걸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인허가 비용, 각종 부담금 비용, 그다음에 뭐 주민들 보상하는 비용, 뭐 각종 이러저러한 문제 해결하는 비용이, 중국은 독재 국가니까 그럴 수 있지만 어떻게 독일보다도 우리가 그러니까 이건 제도적인 문제예요. 네, 제도적인 문제. 그래서 우리가 비싼 거죠. 재생에너지가 왜 우리만 비쌀까?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문제입니다. 중앙정부는 불합리한 규제와 불명확한 기준 부처가 넉박자,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적합하지 않은 선배적인 계통과 느린 대응,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아까는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줄이는 수요 관리 시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완전 닫혀 있는 시장,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중앙정부의 역할이고, 지방정부는 뭐 100% 주민 찬성, 저건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그걸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과도한 인허가 책임 부담이라든가 아니면 기후기나 에너지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이게 정쟁이 돼버리니까 어떤 지자체냐에 따라서 이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시민사회는 정말 기후위기가 그렇게 시급하다고 생각하면 재생에너지를 반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나서서라도 전기요금을 올리고 아니면 재생에너지를 좀 더 하자 이렇게 얘기할 만한데, 전기요금 올리는 게 사회적으로 합의가 어렵다고 하면 그럼 재생에너지라도 이렇게 올리는 작업을 나서서 우리가 1일 재생에너지 발전소 갖기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건 자꾸 남 얘기처럼 얘기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못하면 석탄 발전량이 오히려 증가하게 되고 재생에너지 산업이 침체를 하면서 원전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 원전들이 20년, 30년 이상 된 원전들이 많아요. 대부분 2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원전들인데 걔네들을 빨리 이용률을 높이려고 그러면은 당연히 안전에 위협을 겪겠죠. 2017년 말고 진짜 18년. 2017년은 원전 1기가와트밖에 안 늘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두산중공업의 노동자분들을 풍력 쪽으로, 원전 쪽에 그리고 석탄 쪽에 계신 분들을 풍력 쪽으로 좀 일자리 전환을 해야 된다고 가지고 많이 화가 난 분들이 이제 우리 거기 조땡일보라든가 이런 데서 쓰셨는데, 제가 왜 이렇게 이분들이 화가 나셨을까? 제가 앞뒤 전후 좌우 맥락을 빼고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발전 사업하고 제조업하고 혹시 오해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발전 사업에, 그러니까 원전을 운영하는 분들은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요. 근데 원전 관련 기기를 제작하는 분들은 아주 고도의 기술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중요한 기술들이긴 한데, 그리고 또 원전뿐만 아니라 석탄 발전소 쪽이 두산중공업의 노동자가 더 많아요. 두산중공업이
석탄 발전소 쪽이 2,500명, 원전 쪽이 한 1,200, 1,300명 정도 되고, 가스터빈 쪽이 300에서 400명이 되고, 풍력이 한 12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풍력 쪽은 자기 자체 공장 하나 없는, 그러니까 이쪽에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석탄 쪽이 2,500명이나 되는데 이걸 해외 석탄 사업 수주를 많이 하다가 지금 국제적으로 금융이 해외 석탄은 안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석탄 발전소 수출을 못 하는 거죠. 원전도 마찬가지고.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해에 열리는 시장이에요. 투자 금액이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 시장이거든요. 그걸 주문을 한다는 얘기, 발주를 한다는 얘기예요. 재생에너지가 304 빌리언 달러니까 빌리언 달러 한 350조 정도 되겠죠. 350조의 이 시장이 열리는 동안 가스까지 다 포함해도 127, 그러니까 130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원전은 50조 정도밖에 안 돼요. 50조. 그러니까 저 시장에다가 저 레드오션에 들어가겠다고. 이게 둘 다가 레드오션이에요. 얘는 재생에너지 다 합쳐서 300조라고 그러는데 2040년, 30년, 40년 되면 풍력만 1000조라고 그래요. 1000조, 1100조, 풍력만. 특히 해상 풍력. 그러니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빨리 산업을 바꿔야죠. 그리고 관련된 일자리도 이쪽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베스타스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두산중공업이 원전 1200, 석탄 2500명인데 베스타스 우리보다 거기가 인구가 500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인데 덴마크의 1위 기업이잖아요. 풍력발전 관련한 노동자가 2만 명. 지인가 지멘스가 2만 5천 명인가? 네, 그렇게 되고 지멘스 가메사가 한 2만 5천 명 되나 보다. 네. 그러니까 기본 풍력 발전 들어가면 이렇게 수만 명 단위의 규모로 이렇게 시장이 그러니까 회사가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을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시장, 배터리 업체가 1위 업체가 세계 1위 LG화학, 그 다음에 4위가 아마 삼성 SDI, 그 다음에 SK까지 들어가고 있고 지금 전기자동차로 들어가면 내연기관차의 서플라이 체인이 절반은 날아간다고 그러거든요. 그 날아가는 일자리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배터리 공장으로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울산도 마침 그 배터리 공장을 유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데 시장님 만나보고 그 얘기 듣고 난 다음 날 보니까 현대자동차하고 삼성 쪽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의 SDI 배터리가 현대자동차에 바로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확보를 하고 공장을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면 일자리가 그쪽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 작업들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아리백이라는 재생에너지 100%로 생산과 뭐 아니면 판매 이 모든 과정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100%로 공급하겠다고 하는 기업이 현재 한 230개 기업 정도 늘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은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살 수가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닫혀 있어서. 예, 그리고 우리는 재생에너지 전기가 여전히 비싼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인허가나 규제나 뭐 이런 문제들을 풀지 못하면서 간접비가 너무 늘어서 실제로 재생에너지는 쌉니다. 원전보다 석탄보다 더 쌉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비싸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못 사게 되어 있어요.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야만 전 세계적인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 우리도 재생에너지 100% 기업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 애플이나 GM이나 BMW 같은데 우리가 수출을 하거든요. 부품 수출을 하는데 저 기업들이 자기들의 제품이 100%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졌다고 홍보하는데 그 부품조차도 이제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벌써 몇 년 전부터. 근데 우리는 그걸 못 해주고 있잖아요. 더구나 유럽에서는 1000조가 넘는 돈을 들여서 재생에너지로 다 바꾼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재정 투자를 해서 탄소를 낮추고 있는데 우리는 돈 한 푼 안 들여서 탄소가 엄청난 부품을 유럽에 수출하면 그 사람들이 그걸 그냥 받겠어요? 그래서 국경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국경세. 탄소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 제품 우리한테 들어오려면 세금 내고 들어가요. 그럼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라도 우리가 빨리 바꿔야 된다. 그리고 일자리가 어쨌든 최소한 10배 이상은 더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로 가면 50만 개 일자리, 저는 굉장히 빡빡하게 잡으셨어요. 홍정호 교수님께서.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바마 같은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제가 산업들을 끌어올렸어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8조 전력 수급 기본계획 발표했을 때 이후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단 한 군데 어디 이 빨간데 CS 윈드 전 세계 풍력 발전기 타워 생산 1위 업체 우리나라 업체. 근데 이 기업은 우리나라 시장이 없으니까 해외 시장을 겨냥해서 하는 업체만 유일하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 국내 재생에너지는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을 잘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이 안 열린 거예요. 국내 시장이. 근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그린 뉴딜 얘기하면서 관련 주가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건 신뢰거든요. 시장은 신뢰가 굉장히 중요해요. 정책에 대한 신뢰. 믿는 거죠. 그걸 실현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변화가 힘든 거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것보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셨대요. 저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기득권 그걸 바꿔야 되거든요. 그 사람은 잘 바꾸기 기존의 틀, 기존의 생각에서 바꾸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처럼 좀 이렇게 유연하신 분들이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존의 틀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리고 저도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아까 처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긴장관계. 계속 저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런 건강한 긴장관계를 통해서 기성세대도 뭔가 새로운 시대적 진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